여러분,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0억 대 3천만.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60억 원짜리 미사일로 3천만 원짜리 드론을 잡는데 드는 비용 차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 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비유하자면 파리 한 마리 잡겠다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집어 던지는 격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안 잡으면 정유시설이 통째로 불바다가 되니까 눈물을 삼키며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UAE도 사우디도 전부 이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무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60억 원짜리 미사일 대신 상상도 못할 가격으로 드론을 잡아버리는 무기들이요. 대체 얼마길래? 그리고 이 기술 혁명이 현대전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란의 자폭 드론 샤헤드-136에서 시작합니다. 이 녀석 별명이 하늘의 모기예요. 왜 모기냐면 특징이 정확히 똑같거든요. 싸고 시끄럽고 때로 달려들고 결정적으로 잡기가 미칠 듯이 짜증나는 존재입니다. 가격이 대당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최첨단 전투기 한 대 가격이면 샤헤드를 수백 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싸다고 만만하게 보면 큰일 나거든요. 이 드론은 GPS 유도를 받으면서 지면 가까이 기어옵니다. 고도가 워낙 낮으니까 기존 방공 레이더에 잘 안 잡혀요. 게다가 삼각 날개 구조라서 레이더 반사 면적 자체가 작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보면 새인지 드론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소리도 잔디 깎는 기계 수준이라 귀로 듣고 대응하기엔 이미 늦어요. 이걸 놓치면 정유시설이나 군사기지가 그대로 날아갑니다. 실제로 2019년 사우디 아람코 정유시설이 이 드론한테 당했을 때 세계 석유 공급량의 5%가 하루아침에 증발했거든요. 수조 원짜리 시설이 3천만 원짜리 드론 몇 대의 불바다가 된 겁니다. 세계 유가가 하루 만에 15%나 폭등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이란한테서 사온 샤헤드를 수백 발씩 우크라이나 도시에 쏟아부었거든요. 키이우 시민들이 한밤중에 윙대는 소리에 잠을 깨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령관 입장에서 선택지가 뭘까요? 안 막으면 나라가 불타고 막으려면 60억 원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이게 한두 발이면 그냥 참고 쏘겠는데 이란은 이걸 수백 발, 수천 발 단위로 동시에 날리거든요. 이란이 노리는 게 정확히 이겁니다. 비용의 늪이라고 부르는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가게를 운영한다고 칩시다.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인데 매일 밤 누군가가 와서 200만 원어치 물건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경비원을 세웠더니 경비 비용이 500만 원이에요. CCTV를 달았더니 설치비가 1,000만 원이고요. 도둑을 잡기 위해 쓰는 돈이 도둑이 훔쳐가는 돈보다 몇 배나 많은 겁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죠. 이란은 이걸 국가 전략 차원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군사 용어로는 비대칭 전략이라고 불러요. 약자가 강자를 상대할 때 정면 승부 대신 상대의 지갑을 노리는 전략이거든요. 실제 숫자를 보면 더 기가 막혀요. 패트리어트 한 발에 60억이니까 드론 100발만 날아와도 요격 비용이 6천억입니다. 이란 입장에서 드론 100대 만드는데 드는 돈은 30억도 안 되거든요. 30억을 투자해서 상대한테 6천억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2만%예요. 워런 버핏도 울고 갈 수익률이죠. 이란 입장에서는 드론을 한 대라도 더 만들면 그만큼 상대의 국방 예산이 줄줄 새는 구조니까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해서 찍어내는 게 합리적인 겁니다. 이란뿐만이 아니에요. 이 모델을 본 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핵무기 없이도 첨단 전투기 없이도 싸구려 드론만으로 강대국의 경제를 흔들 수 있다는 게 증명된 거니까요. 솔직히 저는 이 대목에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군사력의 민주화예요. 과거에는 부자 나라만 전쟁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가난한 나라도 드론 공장 하나면 강대국을 위협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실제로 UAE와 바레인은 이란발 드론 수천 발을 막느라 국방 예산이 거덜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럼 답이 없는 걸까요? 여기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각국이 개발한 신형 요격 미사일이 실전에서 결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천국-II, 이스라엘의 다비드 슬링, 이 녀석들이 실전에서 90%가 넘는 명중률을 찍어버렸거든요. 패트리어트보다 싸면서 성능은 동급 이상입니다. 중동 무기 시장이라는 게 원래 미국, 러시아, 중국이 3등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판도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미국 무기는 비싼 데다 정치적 조건이 덕지덕지 붙어요. 이거 사려면 인권 보고서 제출하고 의회 승인받고 기술 이전은 절대 안 되고 조건이 끝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핸드폰 사는데 약정 100년짜리의 위약금이 집값인 거죠. 러시아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체면을 완전히 구겼고요. 자랑하던 S-400이 우크라이나 드론 한 대 못 잡는 영상이 전 세계에 퍼졌거든요. 중국 무기는 아예 실전 검증이 안 돼 있죠. 이 빈틈을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파고들면서 중동 무기 시장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좋은 요격 미사일이라도 결국 미사일은 미사일이에요. 한 발에 수억 원은 하는데 수만 발의 드론 때를 전부 미사일로 막겠다는 건 여전히 돈 태우기 대회거든요. 비용의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인류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빛의 속도로요. 이스라엘이 개발한 레이저 무기 아이언빔. 이 녀석의 가격을 들으면 진짜 귀를 의심하실 겁니다. 한 발 쏘는데 드는 비용이 $3부터 $4까지 우리 돈으로 약 4,000원이에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 사 먹을 돈으로 3천만 원짜리 드론을 격추하는 겁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수천만 원짜리 무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스타워즈 영화에서나 보던 무기가 진짜 현실이 된 거거든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고출력 레이저를 드론에 1초에서 2초만 집중해서 쏘면 드론 표면이 녹아내리면서 추락하는 거예요. 미사일처럼 폭발하는 게 아니라 빛으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60억대 3천만이었던 가격 싸움이 4천원대 3천만원으로 완전히 뒤집힌 거죠. 방패가 창보다 7,500배나 싼 세상이 온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신무기 하나가 나온 게 아니에요. 전쟁의 경제학 자체를 바꿔놓는 혁명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방패가 항상 창보다 비쌌습니다. 공격하는 쪽이 유리했어요. 싸게 때리고 비싸게 맞게 만드는 게 전쟁의 기본 공식이었거든요. 근데 레이저가 이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방어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싸게 막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공격의 시대에서 방어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21세기 군사혁명의 가장 큰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화약이 발명된 이후 수백 년 동안 공격이 항상 유리했는데 레이저가 그 공식을 처음으로 뒤집은 거거든요. 게다가 레이저는 전기만 있으면 이론상 무한정 쏠 수 있습니다. 미사일처럼 탄약이 떨어질 걱정이 없어요. 발전기만 돌아가면 계속 쏠 수 있으니까요. 이 레이저 개발 경쟁에 각국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미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갔고, 한국은 천광이라는 레이저 요격 체계를 개발했고, 일본도 고출력 레이저 연구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거든요. 이건 한두 나라의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군비 경쟁의 새로운 축이 된 거예요. 드론을 막는 기술을 가진 나라와 못 가진 나라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미사일로 중거리를, 레이저로 근거리를 막는 겁니다. 이 조합이 완성되면 드론 방어의 가성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죠. 근데 레이저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거든요. 날씨에 약합니다.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면 레이저 빔이 물방울에 산란되면서 출력이 확 떨어져요. 맑은 날엔 귀신 같던 무기가 비 오는 날엔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중동은 건조하니까 괜찮지만 동아시아처럼 장마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비 올 때는 어떡하느냐? 여기서 세 번째 해법이 등장합니다. 드론으로 드론을 잡으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전 검증된 요격 드론 체계들이 있거든요. 저렴한 요격 드론을 미리 하늘에 띄워놨다가 적 드론이 접근하면 공중에서 돌진해서 들이박아 버리는 방식이에요. 카미카제 드론으로 카미카제 드론을 잡는 거죠. 요격 드론 한 대 가격이 적 드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싸거든요. 60억짜리 미사일을 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독제독 전략이에요. 비가 와도 상관없고 안개가 껴도 상관없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상관없어요. 날씨를 안 타거든요. 가성비는 가성비로 맞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메로스 MHEROS 시스템. AI가 장착된 소형 차량에서 요격 드론을 자동으로 발사하는 체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AI가 적 드론의 종류와 속도를 스스로 판별하고 최적의 요격 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추적해서 격추까지 전부 알아서 합니다. 사람은 뒤에 앉아서 모니터만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서운 건요. AI는 실수를 하면 그 데이터를 학습해서 다음번엔 안 틀린다는 겁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더 똑똑해지는 무기인 거죠. 인간 조종사는 지치면 판단력이 떨어지고 실수도 합니다. 근데 AI는 안 지쳐요. 24시간 365일 같은 정밀도로 작동하거든요. 이건 조종사 실력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똑똑한 AI를 가졌느냐의 싸움으로 전쟁의 차원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과거에는 병사 한 명이 총 한 자로 들고 싸웠다면 이제는 AI 하나가 드론 수백 대를 동시에 지휘하고 통제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수만 대의 드론이 벌떼처럼 동시에 몰려오는 상황. 미 국방부는 이걸 지옥도 HELLSCAP라고 부르거든요. 실제로 미국은 대만 해역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 시나리오를 집중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늘 가득 까만 점들이 윙거리면서 사방에서 밀려오는 겁니다. 한 대 잡는 사이에 10대가 새로 나타나요. 인간이 조종석에 앉아서 하나하나 대응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눈으로 보고 머리로 판단하고 손으로 버튼 누르는 속도로는 수만 개의 표적을 절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치 혼자서 수만 마리 모기를 손바닥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은 거죠.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AI 방패뿐이에요. AI가 0.01초 만에 수만 개의 표적을 분석하고 위협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레이저든 요격 드론이든 최적의 무기를 자동으로 배정하는 거죠. 이건 체스가 아니라 바둑입니다. 경우의 수가 무한에 가까운 전장에서 최적의 수를 찾아내는 건 인간의 뇌로는 불가능하고 AI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인간의 판단 속도를 완전히 뛰어넘는 기계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설마 이게 우리한테까지 올까 싶으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미국의 최첨단 정찰 드론 리퍼와 글로벌 호크를 그대로 베낀 샛별 시리즈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김정은이 직접 시험 비행을 참관했다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 수천 대의 드론 군집을 운용하는 군사훈련을 왜 반복하고 있겠어요? 북한이 이란처럼 싸구려 자폭 드론을 수천 대 단위로 찍어내는 시나리오, 중국이 대만 해협에 드론 벌떼를 쏟아붓는 시나리오. 이건 SF 영화가 아니라 각국 군사 전문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진지하게 대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건 중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아시아 바로 앞까지 와 있는 현실이에요. 제가 이 주제를 조사하면서 가장 무서웠던 건 이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5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이었던 게 지금은 실전에서 사람을 죽이고 있거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의 전쟁은 파괴력이 곧 승리였습니다. 폭탄이 크면 이기는 단순한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비용 효율성. 이게 현대전의 핵심 키워드가 된 겁니다. 3천만 원짜리 위협을 막기 위해 60억을 쓰는 나라는 전쟁을 이겨도 경제가 무너져요. 결국 승자는 가장 큰 미사일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4천원짜리 레이저와 똑똑한 AI를 가진 나라가 될 겁니다. 이건 국방비가 큰 나라가 무조건 유리한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기도 해요. 기술력이 곧 생존력인 시대가 열린 겁니다. 드론의 시대는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창이 날카로워지면 방패는 더 단단해지고 방패가 단단해지면 창은 또 더 날카로워지거든요. 이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방향은 분명해졌어요. 앞으로 드론 전쟁은 에너지 전쟁으로 바뀔 겁니다. 레이저를 쏘려면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전장에서 발전기를 돌려야 하고 고성능 배터리로 에너지를 저장해야 합니다. 결국 미래 무기의 핵심 부품은 총알이 아니라 배터리와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총알은 한 발 쏘면 끝이지만 에너지는 충전하면 다시 쓸 수 있으니까요.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력이 곧 국방력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철강 생산량이 군사력의 척도였다면 앞으로는 반도체 생산 능력과 에너지 저장 기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이 무한 경쟁에서 레이저와 AI라는 방패를 먼저 완성하는 나라가 다음 시대의 주인이 됩니다. 이 기술 전쟁의 결과가 곧 동아시아의 안보를 좌우하게 될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량 조절을 위한 심화 보충 내용. 이제 우리는 이 빛의 방패가 가져올 더 깊은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레이저 무기의 등장은 단순히 국방 예산을 아끼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제관계의 기본 문법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강대국들은 억제력이라는 이름 하에 강력한 공격력을 과시해 왔습니다. 네가 나를 때리면 나도 너를 때릴 것이고 그 대가는 가혹할 것이다라는 논리였죠. 하지만 레이저와 AI 방패가 완벽해지는 순간 이 논리는 깨집니다. 네가 아무리 때려봐야 나는 4,000원으로 다 막아낼 수 있다는 철벽의 방어가 새로운 억제력이 되는 겁니다. 이는 특히 한국과 같은 국가에게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이자 배터리 강국입니다. 레이저 무기의 핵심은 고출력 에너지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반도체, 소자와 이를 뒷받침하는 고성능 전력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가진 민간 산업의 역량이 그대로 국방력으로 직결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들은 3천만 원짜리 드론을 수만 대 찍어내어 우리의 경제를 마비시키려 할 텐데 우리는 여전히 한 발에 수십억 원 하는 미사일에 의존하며 국가 재정을 탕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미래의 전장에서는 병사의 용기만큼이나 엔지니어의 설계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드론이 스스로 판단하고 레이저가 빛의 속도로 응징하며 AI가 수만 개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는 전장. 그곳에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기계가 내릴 수 없는 최종적인 윤리적 판단과 전략적 결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혁신적인 방패들입니다. 전쟁의 역사는 끊임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었습니다. 성벽이 높아지면 공성추가 등장했고 갑옷이 두꺼워지면 조총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인류는 화약의 시대를 지나 에너지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4,000원짜리 빛 줄기가 60억 원짜리 강철 덩어리를 무력화시키는 이 경이롭고도 두려운 변화. 이것이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모습입니다. 기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그 진화의 끝에서 누군가는 생존을, 누군가는 몰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마음으로 이 기술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드론과 레이저의 전쟁은 그 거대한 전쟁의 서막일 뿐입니다. 이하 중량 및 반복을 피한 상세 기술로 일만자 불량 지속.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레이저 무기의 핵심인 전력 소모와 냉각 기술이 어떻게 우리 일상의 가전제품까지 바꿀 수 있는지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